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31일 오후 2시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광화문 고층 빌딩에서 남쪽으로 난 창가에서 제가 이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가자 지역에서는 아비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못나서 저렇게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중동을 여행해 보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제일 똑똑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도 나라가 없으니까 저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없으니까 가자 지역에서 하마스라는 괴물과 같은 테러 집단이 생기고 이들이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1,500명이나 되는 비무장 이스라엘 민간인을 참혹한 방법으로 살육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을 폭격을 하고 있는데 하마스 요원들이 일반인들 속에 숨어 있으니까 같이 당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아무리 똑똑한 팔레스타인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유대인들도, 아무리 똑똑한 조선인들도 고생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일제 때 나라 없는 시대를 겪으면서 너무나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있다는 것, 저 국가를 만든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고, 대한민국처럼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세운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 국민이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한다면은 가슴이 미어집니다. 광화문 광장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들어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황영웅으로 주제를 돌리면은 황영웅의 복귀로 이제 황영웅 사태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의 이 황영웅 사태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하였습니다. 제가 황영웅 동정론을 펴니까 당신은 황영웅 팬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제가 기자니까 기자는 누구의 팬도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황영웅이 언론으로부터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이 점은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묵고할 수가 없다. 사실에 기초해서 황영웅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입장에서 지난 8개월 동안 황영웅 사태를 다루었는데, 놀랍게도 어마어마한 분들의 공감이 있었습니다. 그 공감을 댓글로 표현하셔가지고 긴 댓글 또는 이메일로 많은 글들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사이 그 자료를 정리를 하고 있다가 새삼 무릎을 칠 때가 있습니다. 황영웅 사태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 깊은 사람들이, 그리고 마음이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울분을 터뜨리면서 또 자신의 뜻을 이런 문장으로 표현했구나. 정말 한국에 글 쓰는 사람이 많은데, 글 쓰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좋은 글을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름 없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다 소개를 못 해드렸습니다. 10만 통이 넘는 댓글 편지를 받았는데 그 중에 소개한 부분은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다시 뒤지다가 보니까 놓친 글도 많고,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황영웅 사태는 단순하게 언론에 의한 한 개인의 인권을 말살하는 부분에 그치지 않고, 과연 인간이란 뭐냐? 진실이라는 건 뭐냐? 정의라는 건 뭐냐? 하는 데 대한 생각까지 하게 만듭니다. 바로 오늘 소개할
드리려고 하는 이 글이 그런 생각을 이끌어내는 그런 좋은 에세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명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50대 해외에 거주하시는 50대 여성이라고 합니다. 이 글은 지난 3월 말 MBC가 이른바 실화 탐사대를 통해서 황영웅 문제를 다루겠다고 했을 때서 보내신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기니까 이걸 제가 두 토막으로 잘라서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존경하는 주필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황영웅 사태와 관련하여 조갑재 선생님의 방송을 보며 저도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이 들어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많은 통찰을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해외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막 50대에 들어선 대한민국 여성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나 직장에서 사회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에 쌓을 필요가 없이 평화롭게 살아오고 있었는데 이번 황영웅 사태를 겪으면서 치밀어 오르는 해결되지 않는 분노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안 본 눈과 안 들은 귀가 있다면 돈을 주고라도 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황영웅 가수를 봐버렸고 그의 목소리와 노래를 들어버린 내 눈과 내 귀가 원망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가족도 아니고 고향 사람도 아니고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마음이 아플 수 있다는 것이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남편도 같은 의견으로서 한편이 되어주어 위로는 되었지만 문제 해결은 안 되고 있었고 언론의 폭력은 아무도 제어해주는 사람도 없이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무법천지로 날뛰는 것을 보며 절망스러웠습니다. 빛이 없는 터널 속 같은 상황에서 많은 팬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속으로 뛰어들어와 주시고 이제는 출구의 빛이 보이는 데까지 이끌어주신 주필님 고맙습니다. 삶에는 아이러니가 많은데 주필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번 사태에도 놀라운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져 모두가 아파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황영웅 가수가 누구인지 그의 목소리와 노래가 얼마나 위대한지 또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가 확실하게 널리 알려지는 절호의 기회가 됐으니까요. 둘째, 이번 기회로 많은 국민들이 소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제대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지금 챗보트 시대가 도래하여 그야말로 초비상 상태인데 주필님께서 요 몇 주간에 걸쳐서 어떻게 언론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어떻게 미디어에서 사실과 거짓을 읽어내야 하는지, 어떻게 비판적인 독자가 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귀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가 대단히 챗봇 일반 시민 대상 교육은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뜨겁게, 가장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황영웅 가수 사태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주필님, 해외에 있는 관계로 MBC 실화 탐사대에 글을 올리고 싶지만은 그것도 여의치 않아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제 마음을 주필님과 팬분들과 나누고 싶은 단순한 마음입니다. 아래 이어지는 내용은 실화 탐사대 측 관계자께 하고 싶은 말을 제가 쓴 것입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이라 죄송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실화 탐사대 관계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는 살면서 어떤 팬클럽에도 가입해 본 적이 없으며 지금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 국민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다룰지에 관계없이 실화 탐사대라는 미디어의 타겟이 되었다는 자체로 이미 메시지의 상당 부분은 다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돌 그룹 좋아하는 딸아이가 황영웅 실화 탐사대 이야기를 듣자마자 깜짝 놀라며 진짜 아니 왜? 황영웅 왜 그런데 나와? 아이돌 가수들은 문제 진짜 많을 때도 실화 탐사대 같은 방송에 나오는 경우가 없었는데 와 진짜 이상하네 너무하다 라고 바로 반응을 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딱 들어도 이 상황은 정말 이상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으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MBC가 실화탐사대 황영웅 사태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황영웅은 꿈을 가지고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영혼을 불태워 노래를 한 우리 사회의 평범한 청년 시민이었습니다. 노래를 정말 잘한다는 것 말고는 저와 같은 우리 사회의 한 무명 시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MBC 실화탐사대라는 메이저 언론이 이 한 청년의 삶을 도마 위에 올리겠다고 합니다. 도마질을 하실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나 또한 그 흥미로운 도마질을 보며 호기심 천국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재미있는 눈요깃거리일지 모르나 한 평범한 인간에게 있어 이 방송의 타겟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사실상 인생이 끝나는 것과 거의 같은 의미를 지니며 힘없는 서민에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와 충격임을 꼭 알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도마질을 잘 하는지, 무엇이든 다 도마질을 해낼 힘과 기술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등을 보여주고 싶은 동기라면 좀 더 적합한 다른 대상을 찾아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본질적으로 황영웅의 죄라면 이미 너무 유명한 한 가수와 이름이 감히 똑같다는 것과 노래를 버금가게 감히 잘한다는 것, 그리고 감히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그의 노래에 감동되게 하는 것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태가 시기와 질투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현재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다루는 것이 아주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한 유튜브의 공격으로 시작된 파괴적 누르기, 요제프 갯벨스식 선동으로 일파만파 가짜 뉴스들로 번졌고, 황영웅 가수는 이견 없는 우승 후보였지만 트로피만 받으면 거의 되는 결승 2차전 녹화 후에 자진 하차를 해야 했고 6억 원 가량의 상금도 포기한 상황입니다. 사과문을 냈고 지금은 순소리도 내지 않고 사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가 경연에서 불렀던 노래들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서 일하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했고 지금은 밥을 먹지 못하고 현실에서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무기력, 우울증 그리고 분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장의 수사가 결코 아닙니다. 과거 스테이지 신드롬의 사회문화적 의미에 관한 연구들이 나왔었던 것처럼 분명 현재 일어나고 있는 황영웅 신드롬은 사회문화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할 만큼 중요한 사안입니다. 저는 이 점에 동의합니다. 이 황영웅 신드롬, 황영웅 죽이기와 황영웅 살리기 사이에서 벌어진 먹물 먹은 사람과 눈물 먹은 사람들의 대결, 거기서 드러난 한국 사회의 문제점, 그리고 한국 사회의 희망, 한국인의 독특한 성격, 이런 것은 사회과학적 연구 대상이다라는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가수는 사라진 상태에서 우리가 목도하는 남겨진 노래의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힘과 치유 효과, 언론의 역할, 돈벌이에 급급한 가짜뉴스, 말도 안 되는 거짓을 마구 양산해 내도 처벌하지 못하는 미디어 법, 언론 보도 성실성의 문제, 선동의 파괴력 및 영향, 문신을 통해 드러난 다름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 갈등에 대한 보복적 정의만 있고 회복적 정의는 없는 균형을 잃어버린 디스토피아적인 우리 사회, 한번 넘어지면 다시는 못 일어나게 하는 문화, 개천에서 용이 나오려고 할 때 기득권이 어떻게 멋지게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지, 개천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혐오와 무시 및 몰이해,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은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참지 못한다는 대사가 임기를 마치고 이 임사를 통해 했다는 말처럼 우리 사회의 과도한 경쟁과 상호 비교, 1등 지상주의 문화 등등의 많은 담론들이 분명히 깊이 있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황영웅 가수와 연결된 현재 상황은 결코 쉽게 단편적인 청유에서 다루어져서는 안 되며, 그러기에는 이미 너무 중요하고 또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몇만 명 되지 않는 팬덤 정도라고 오판하시면 큰일 날 수도 있을 정도의 사안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황영웅이다라고 조용히 그리고 강력하게 속으로 미투를 외치고 있는 국민 사이 황영웅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한 개인의 과거를 철저하게 발가벗겨 대중에게 전시해 주겠다는 미디어의 야심의 동기가 그 주목적이 특정 힘센 고객 집단의 호기심과 욕구 충족 그리고 누구든 발가벗길 수 있다는 미디어의 파워 과시에 혹시라도 연결되어 있다면 이것 포르노를 찍어 방영하는 것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 포르노를 당하는 만천하에 발가벗겨지고 타자화된 약자의 존엄과 인권은 어디 있는지 한 번만 더 깊이 고려해 주십시오. 이 문장이 가슴을 칩니다. 그 포르노를 당하는 만천하에 발가벗겨지고 타자화된 약자의 존엄과 인권은 어디 있는지 한 번만 더 깊이 고려해 주십시오. 진실이라는 것이 진짜로 알고 싶으면은 궁금한 사람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그 익명의 인물을 찾아 제대로 진위를 조사하는 일이 우선이 아닙니까? 한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다방면에서 일단 먼저 전방위적으로 탈탈 털어 만천하에 공개하고 보자는 듯한 시도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 시민의 과거에 대해서 뭐든지 아는 사람 다 제보하라는 식은 무엇입니까? 더구나 제일 약한 한 놈만 팬다는 식으로 방송사들, 언론들, PD들 그리고 정치 세력들 간의 과한 경쟁과 견제, 복잡하게 얽힌 관계의 문제 사이에서 한 명의 보기 좋은 희생양이 만들어지는 건 아닌지 염려가 많이 됩니다. 아니길 간절히 바라는 일인입니다. 힘없고 학력 없고 재산 없고 백 없고 거기다 전과자라서 그래도 괜찮다고요? 설마 그런 수준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이전에는 기레기라는 용어를 들을 때 과하고 혐오적인 표현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요즘 사태를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평소에는 정치와 미디어에 별 관심이 없었던 많은 일반 대중들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미디어 교육을 강제로 학습할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이 된 아이러니한 현재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그 뒷부분을 또 다음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해외에서 거주하는 한국인인 50대 여성이 조갑제 TV 동영상을 보고 저에게 보내주신 글입니다. 감사합니다.